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금일 PYSR에서 제가 리뷰할 논문은 Deep AR이라는 논문입니다. Probabilistic Forecasting with Autoregressive Recurrent Network라는 부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의 경우 이제 Introduction, Background, Proposed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앞서서 해당 논문의 구조의 오버뷰를 좀 살펴보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Probabilistic Framework의 모델인 DeepAR을 제안을 하였고 이 DeepAR이라는 모델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포캐스팅을 합니다. 또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분포가 스큐되어 있는 경우에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인트로덕션의 모티베이션을 한번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EC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만든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X축 같은 경우에는 로그 넘버 오브 세일스 있고 Y축 같은 경우에는 로그 넘버 오브 아이템스입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판매량이 굉장히 적은 것을 의미를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임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량이 적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할 경우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ep AR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장점을 갖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Deep AR, apart from classical forecasting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즈널리티와 디펜던시를 시간축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동 개입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첫 번째 장점으로 뽑고 있으며 히스토리가 적거나 없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포캐스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뽑고 있는 Instrumental in the Production of Accurate, 즉 조금 더 높은 정확도의 포캐스팅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프레딕션 호리즌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만 가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포에 대한 포캐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 논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리뷰할 구조는 RNN입니다. RNN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흔히들 자연어 처리에서 일단 처음 사용된 그런 인공신경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퀀셜한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자연어 역시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이지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역시 시퀀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RNN을 활용을 하여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RNN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메모리 스테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RNN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것인데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은 RNN 뒤쪽으로 갈수록 이 가중치가 전달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long range 디펜던시가 발생한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뒤쪽에서 리뷰할 LSTM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RNN의 구체적인 수식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LSTM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이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 RNN의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구조입니다. 인풋 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 폴겟 게이트,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릴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두 개의 RNN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인코더 파트에서는 이제 인풋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학습이 쭉 진행이 되고 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추출된 이 아웃풋이 콘텍스트를 지나서 요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두 개의 RNN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의 랭스가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인풋의 크기와 같은 프레딕션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그러한 좀 번거로움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왼쪽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은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틸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틸다라는 것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 Z라는 값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것이고 틸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는 이게 옵저베이션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틸다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거치고 프레딕션을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요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Z 틸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딥 AR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노테이션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 요 컨디셔닝 레인지와 프레딕션 레인지를 좀 나누는데 이게 1부터 T0-1까지는 결국 주어져 있는 레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T0부터 라지 T까지, 즉 우리가 예측을 원하는 시점부터 이제 예측을 종료하고 싶은 시점까지 이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T0부터 라지 T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프레딕션 레인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요 타겟값 같은 경우에는 Z를 타겟값으로 올 수가 있는데 타겟값 같은 경우에는 이 T0 이전 시점인 T0-1까지 타겟에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 X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아이템 I의 특정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의 그 미리 주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얘기이므로 얘는 컨디셔닝 레인지와 프레딕션 레인지 모두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을 라이클리후드의 곱으로 분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본 논문의 포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결국 우리가 Q 세타라는 분포에 대해서 얘를 이제 파이, 즉 T가 T0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를 모두 각각을 하나씩 보면서 그것들의 프로덕트, 즉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P라는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HIT 같은 경우에는 요 LSTM의 아웃풋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요 HIT 같은 경우에는 요 컨디셔닝 레인지에 컨디셔닝 레인지에 포함되어 있는 T를 1부터 순차적으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여서 결국 맨 마지막에 T0-1까지 대입을 하여서 HI T0-1을 구합니다. 또한 이제 프레딕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T에 대해서 Z 틸다 I T를 이제 틸다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요 HIT 틸다 역시 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인풋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Z를 결국 예측을 하기 때문에 퀀타일한 정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라이클리후드 모델입니다. 라이클리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샘플링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다양한 분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우시안 분포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수식으로 이와 같은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로그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로그라이클리우드 수식을 보면 이와 같은데 결국 요 어떠한 확률 분포 P에서 이 ZIT가 이 특정한 파라미터가 HIT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ZIT가 나올 확률을 가장 높게 만드는 분포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세타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타에 대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케일 핸들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조인 딥 AR의 경우 이제 서로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각 아이템마다 스케일링을 진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아웃풋을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포의 드래프트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의 그런 오차가 계속 누적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과 인풋의 스케일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 각 아이템마다 또 고유의 특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디펜던트하게 스케일 핸들링을 진행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포스드 메소드를 마쳤고 실험 결과, 실험 세팅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험의 세팅을 설명을 드릴 것인데 데이터셋과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 5개의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요 파츠, 일렉트릭시티, 트래픽, EC 서브 데이터셋 이렇게 5개의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셋의 실험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대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해당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좀 사용하는 그 매트릭이 다른데 각 매트릭이 각 데이터셋은 어떤 매트릭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파츠 데이터셋과 EC 서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 레인지를 지정을 하고 로우 리스크 매트릭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로우 리스크 매트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프레딕션 레인지가 L부터 L 플러스 S까지라고 했을 때 이 라지 L은 리드 타임 애프터 더 포캐스팅 스타트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또한 로우 리스크 매트릭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 요 zi의 LS라는 것을 요 t0 플러스 L 시점부터 t0 플러스 L 플러스 S 시점까지의 zit의 합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로우에 틸다가 붙어 있는 것은 요 zils의 로우 퀀타일에 대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이 z와 z tilda의 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로우 리스크 매트릭을 구하는데 이것들을 합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릭시티와 트래픽 데이터셋의 경우 ND와 RMSE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고 RMSE 같은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매트릭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 데이터셋별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데이터셋의 경우 프레딕션 레인지를 지정을 하고 로우 리스크 매트릭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로우 리스크 매트릭이라는 것은 결국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 0.5 리스크의 레인지가 0일일 때와 0.5 리스크의 레인지가 모든 레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였을 때를 제외를 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으며 에버리지 스코어 역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EC 서브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로우 리스크 매트릭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딥 AR이 타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C 데이터셋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우 리스크 매트릭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DeepAR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렉트릭시티 데이터셋과 트래픽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시티와 트래픽 데이터셋의 경우 요 ND와 RMS2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표 역시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eepAR이 비교 모델로 선정된 NFact라는 모델보다 더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DeepAR이라는 논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인 DeepAR을 제안을 하였으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당시에 소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PYS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